마음이 간질간질 두근두근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기분 나이스 아주 나이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다 하세요. 예,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인트로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당시에 이성계가 어떤 인물이랑 손을 잡고 국가를 세웠죠? 맞아요. 우리 지연이가 말한 대로 정도전이라는 인물과 함께 국가를 세웠어요. 근데 정도전은 자신의 정치를 이렇게 주장해요. 임금은 딱 한 가지만 할 게 있다. 바로 그게 한 사람의 재상을 정하는 것이다. 근데 그 재상은 위로는 임금을 받들고 그 아래로는 모든 관리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재상은 굉장히 좋아. 왜냐하면은 임금을 순종하고 나쁜 걸 잡아주고 그 임금이 굉장히 좋은 정치를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재상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걸 자기가 지려고 합니다. 모든 권력이 바로 재상인 자기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재상은 민심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모든 관리를 잘 다스릴 수 있고 왕을 받드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정도전은 백성이 근본이고 또 정치를 할 때 법을 통해서 다스리는 인본과 덕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도전의 빅픽처 중에 바로 경제가 있습니다. 경제로는 바로 과전법을 실시합니다. 이 과전법은 원래 있던 토지를 개혁하고 국가의 경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제 경작자가 원래 1결이라는 토지에서 총 300두라는 양의 쌀을 얻어요. 근데 이 중에서 10분의 1만 그 땅의 주인 또는 국가가 임명한 관리에게 줘요. 그럼 바로 30두겠죠. 근데 그 30두를 받은 지주나 관리는 다시 국가에다가 2두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고려는 땅의 주인이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토지 제도였는데 이제 이걸 개혁을 해서 국가의 재정도 올리고 백성들의 피해도 줄이고 하는 새로운 경제 제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조선 사회는 이제 법적으로는 양인과 천민이 있고요. 양인은 양반, 중인, 평민이 양인이고 노비가 천민입니다. 근데 사회적으로는 이제 이거 같이 양천제가 아니라 양반과 상민, 즉 여기 나와 있는 양반과 중인이 지배층이 되고 그 아래에 있는 평민과 노비들이 바로 피지배층이 되면서 이제 법적으로는 양천제, 사회적으로는 반상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봤던 용어 중에 사농공상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선비, 농민, 장인, 상민입니다. 잠깐만 노트북에 전원을 꽂고 시작할게요. 읽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깁니다. 상은 상인이죠. 그래서 조선은 농업에 중심된 사회이기 때문에 농민, 장인, 상인 중에 농민을 제일 우대했습니다.
왜냐면은 농민은 사계절에 따라서 농업을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계절에 순종적인 인물들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국가에도 순종하기 때문에 국가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었고, 상인과 장인들은 뭔가를 팔고 비싸게 팔고 거래하면은 뭐가 생기죠? 그렇죠. 돈이 생기는데 이들은 돈 맛을 알아서 누군가에게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익을 보는 인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봤을 때는 순종적이지 않고 뭔가 거방적이기 때문에 국가는 농민을 우대하고 나머지 상인, 장인들을 천시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이제 문화적으로는 고려의 종교였던 불교를 비판하고 이제 새로운 문화인 유교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세자책봉 때문에 불렀다. 세자책봉. 아, 그런 일이요? 무슨 책봉? 세자책봉. 사자책봉? 그래, 세자책봉. 사자책봉? 세자책봉. 사자책봉? 아유, 정말. 이제 이성계는 자신의 대를 이어서 왕을 할 세자를 책봉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근데 이성계는 2명의 부인이 있고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부인에게는 6명, 둘째 부인에게는 2명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후보가 누구였냐면은 바로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방원이 형님과 둘째 부인의 막내인 방석이 후보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정도전은 이런 생각합니다. 방석이는 어리기 때문에 내가 방석을 깔고 앉으면은 내가 모든 정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반면에 이방원을 세우면은 얘는 날 죽일 거기 때문에 얘는 반대했어요. 안 돼! 이방원은 안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성계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I want you to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up. 바로 이성계는 방석이를 골라서 이 방석을 이제 새로운 왕이 될 수 있는 세자로 책봉합니다. 근데 이방원은 이것도 모자라기 때문에 정조전에게 선빵을 칩니다. 바로 왕자와 신하가 갖고 있는 병사인 사병을 혁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사병 혁파를 하려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바로 뭐였을까요? 바로 그 명분은 명나라와 갈등 상황에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사병을 모은 다음에 나는 훈련하겠다라고 정도전이 말을 합니다.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이건 페이크였죠. 그들의 사병을 없애려고 했지 명나라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이방원은 정도전이 선빵을 치니까 뭔가 불안한 거죠. 왜냐면은 자기가 국가를 세울 때 왕자라는 이유로 공신에서 제외되고 또 자기 이복 동생인 방석이라는 애를 세자로 책봉하고 또 이어서 정도전이 선빵을 치고 사병을 뺏으려고 하니까 위기에 놓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다가 아까 정도전은 첫 번째 빅피처로 그릴 때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면서 왕권을 낮추는 걸 주장했는데 이방원은 그게 아니라 왕이 모든 걸 갖고 정치를 하는 절대 금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도전과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불길이 솟으면서 누군가가 죽습니다. 바로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죽습니다. 왜냐면은 이방원이 죽이는데 이때 이런 말을 해요. 정도전이랑 그 친구들이 우리 조선을 없애려고 하는 반역을 도모했어요. 그래서 내가 미리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변명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런 반역 사건은 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처벌해야 되는데 이건 조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원은 정도전 죽이고 방석이 죽이고 또 다른 동네 죽이면서 모든 걸 자신이 독점합니다. 하지만 바로 본인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뭔가 다른 사람이 눈 볼 때 욕심 많고 조금 안 좋아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형인 방과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자신이 욕심이 없고 자신은 진짜로 영모를 제거하라고 속입니다.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이건 다 거짓말이었죠. 근데 이어서 이방원은 욕심이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나머지 인물도 다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바로 그것이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1차 왕자의 난 이후에 권력이 증가했지만 하지만 자신이 이제 왕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형인 정종이 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원과 그의 형인 이방간이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왕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박포라는 인물이 1차 왕자한테 큰 공을 세웠는데 공신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원에게 통수를 튀려고 이방간한테 엄청 뻥카 쳐 뻥카를 치니까 이방간이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의 동생이었던 이방원도 이를 듣고 바로 자신의 사벽을 끌고 싸웁니다. 근데 이방원은 굉장히 강한 인물이기 때문에 당시 이 방간을 유배시키고 뻥카를 날렸던 박포는 죽여버립니다. 이로써 이방원에게 반대한 세력이 다 제거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세자가 되고 새롭게 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종 때 다시 수도를 한양에서 원래 고려 수도였던 배경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다시 개경에서 한양으로 가자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양으로 가자 하면서 한양으로 가려고 시도합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뭔가 좀 그러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걸로 수도를 옮기려고 해요. 바로 동전 던지기죠. 근데 이거를 어디서 하느냐? 굉장히 신성했던 곳인 동묘에서 동전을 던집니다. 총 3번 던지는데 한양은 길흉 좋아 싫어, 무학은 길흉흉 좋아 싫어가 나기 때문에 조화가 더 많이 나온 한양으로 국가를 옮깁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 수업에서 세종이 어떤 계획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도 아주 즐거웠어. 다음 데이트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 집 데려다주는 길이 너무
잘 봐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